그날 밤 나는 문을 두드릴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소리 들리는 순간 동네 사람 절반이 깨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아주 조심히 톡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문틈이 열리고 3년 만에 본 어머니 얼굴이 보였을 때 그 순간만큼은 숨도 못 쉬겠더군요. 하지만 그 재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농막에서의 22일, 도청된 전화 13분, 산속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그 말 은호야, 너만은 살아라.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어머니를 만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그때는 다리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못 가면 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못 본다. 딱 그 한 생각뿐이었거든요. 골목 끝에서 우리 집 지붕이 보였을 때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 만에 밟는 내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흙냄새, 그게 코끝에 스며오는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날 밤 목청껏 어머니하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울음도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동네는 밤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내 집이야? 하고 다들 창문 여는 동네거든요. 특히 옆집 아저씨는 귀가 밝기로 유명해서 내가 어머니 한 번만 외치면 동네 사람 절반이 깨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문만 아주 소심하게 톡톡 두드렸지요. 그리고 그 짧은 2번의 두드림에 내 심장은 거의 폭발할 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삐걱 열렸는데 거기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3년 전보다 머리칼이 조금 더 휘어졌고 눈과 주름이 좀 더 깊어졌지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었던 그 얼굴. 어머니는 날 한참 보더니 숨을 들이쉬었다가 조용히 내셨습니다. 은호가 맞는 거네? 야, 내가 올 것 같더라. 며칠째 영잠이 안 오더라니. 그 말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나는 남조선 말투가 묻었지만 마지막 끝부분에는 북쪽 말투가 저절로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후다닥 둘러보며 나를 마루로 밀어넣고 속삭였지요. 네가 살아서 왔구나. 어서 들라. 어서 사람 눈 닿으면 안 된다. 요새 동네에 귀신처럼 눈뜬 사람들이 많다. 방 안 공기가 코끝에 스치자 낡은 의자며 벽에 헝겊이며 내가 떠나기 전 그때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게 눈에 들어왔고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등으로 내 뺨을 쓸어주던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며 정신이 어둠 속으로 툭 떨어지듯 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어머니 얼굴이 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볼을 꼬집으며 말하더군요. 야, 이거 이 꿈인가 해서 말이야. 몇 번이나 꼬집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은 내가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살아 돌아왔다는 걸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산처럼 밥을 퍼다 주셨습니다. 야, 네가 보낸 달러 덕에 내가 이 동네서 좀 잘 먹고 사는 사람 소리 들었다. 그러면서 밥을 내 앞으로 더 밀더군요. 무구라우 꼴이 영 말이 아니다. 고깃국을 떠먹으려는데 이상하게 목이 막혀 안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바로 버럭 말 마라. 다 괜찮다. 니만 괜찮으면 된다. 그 말에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밥을 먹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남조선 전화기라요.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이거 자본주의 전화기라는 거 아이가. 이거 들고 들어오면 끝장 아닌가? 너는 진짜 목숨이 남아도나? 그 말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나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살던 집, 도로, 불 켜진 밤거리. 어머니는 화면에 거의 코를 박다시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이거 영화 찍는 거 아니나? 밤에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어쩐다니. 전기가 어디서 나서 저러나? 진짜예요. 거짓말 말아라. 다음으로 냉장고 사진을 보여주니 어머니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저기 그 소문 듣던 자본주의 냉장고지?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냉장고가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지요. 에이, 다 있다. 남조선에 있으면 자본주의 냉장고고, 여기 오면 사회주의 냉장고지. 뭐 욕실 사진을 보여주니 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뜨신 물이 그냥 나온다고? 얘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지나쳤다. 그 말에 나는 말이 막혀. 그냥 웃고만 있었지요. 카드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한참 뒤집어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 뭔 돈을 담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웃으면서도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본론을 꺼냈지요. 어머니 같이 갑시다. 여기서 더는 살지 마시고 남조선 가서 같이 삽시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더니 북한식 억양 그대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겁이 난다. 나는 평생 여기 사는 사람이잖네. 나는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겁나셔도 됩니다. 대신 같이 갑시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해보마. 네 말 허튼 소리로는 안 듣겠다. 그 말이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틀 뒤 브로커가 군인을 매수해서 우리 둘을 강까지 데려오는 것. 그리고 마을에는 감시자가 많아서 위험했으므로 나는 그대로 산 중턱 빈 농막을 찾아 그리로 숨어들었지요. 낮에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발만 굴러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어머니가 밥을 들고 산을 올랐지요. 은호야, 묵으라우 밥십이 있어야 뭘 해도 산다. 어머니 말투는 변함없었고 그대로인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도 브로커 연락은 없고 넷째 날도 없고 그때부터 시간이 흐려졌습니다. 씻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옛날엔 열을 안 감고도 멀쩡했는데 남조선 물맛 보더니 영 못 견디겠네. 밤중에 사람 발걸음이 끊기면 나는 개울로 내려가 찬물로 머리를 받고 감았습니다. 얼마나 차가웠는지 머리털이 쭈삣 서고 심장이 철렁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금 웃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자 치고는 장비가 좀 좋네. 허리에 비닐싸맨 나만의 손전화가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농막 한 구석엔 태양열 충전기도 있었고요. 한국 와서 팔아먹던 중고품이 여기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터뜨린 최악의 실수가 하나 있었지요. 어머니가 한국에 도움 주고 있는 형에게 내 안부를 직접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형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화를 시켰습니다. 산 중턱에서 신호가 잡히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지요. 얘 내가 은호 어머니요. 지금 우리 은호가 북한 와 있 형이 너무 놀란 나머지 전화기 너머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 북한이라고요? 은호 어머님 맞으세요. 은호 지금 북한에 있다고요. 그 13분 남짓한 통화가 도청에 완벽히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우리 집 앞 골목에 낯선 남정네들이 담배를 피우고 서성거렸지요. 어머니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딴 곳 보는 척하면서 우리 집만 계속 본다 보이보다. 난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내가 어머니를 위하겠다고 왔지만 내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걸. 열흘이 지나고 드디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6월 8일 그날이다. 나는 그날을 애간장을 태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6월 8일 밤 나는 산길로 내려가 강과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뒤 어머니가 브로커와 함께 나타났지요. 멀찍이 서 있는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매수된 경비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표정이 영 불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가 작게 뭐라 말하자 군인이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오늘은 안 된다. 근무 순번 바뀌었다. 지금 넘기면 다 죽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 눈빛이 일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힐끔 보며 북한말 특유의 낮은 억양으로 말했지요. 은호야, 우리 어쩌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나는 다른 길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골목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깍.
그건 틀림없이 어머니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서 흔들리고 사람들 고함이 뒤엉켜 들렸습니다. 나는 산 중턱 풀숲에 엎드려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래요? 나 아무것도 안 했구만. 그리고 매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라요? 아니다. 내 아들 아니라고 했다니까. 탈영병이 와서 밥 준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날 살리려고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질 소리는 집 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놈들은 어머니를 산기슭으로 끌고 와 일부러 내 귀에 들리라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귀에 들리면 나타나지 않겠냐? 그 계산이었지요. 나는 돌을 움켜쥐고 산 아래로 내려가려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려가면 우리 둘 다 끝이다. 아니, 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난다.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은호야, 오지 마라. 살아라, 니마는 살아라. 그 말이 산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울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어머니는 죽도록 맞으면서도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아니다. 그런 놈이 여기 올 리 없다. 그 말로 어머니는 날 살리고 본인은 더 망가지셨지요.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둑 위에 섰을 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두 번째가 더하다. 돌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강바닥에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는 건 순식간. 그래도 뛰어야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은호야.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처박히는 순간 세상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간신히 반대편 두 개 오르니 옷은 찢어지고 무릎은 피범벅이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뭐야? 경찰 부를까? 나는 정신없이 골목으로 숨어들어 비닐에 싸둔 손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지요. 저 북한에서 겨우 넘었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연기를 거쳐 다시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지요. 어머니, 제발 어머니, 좀 빼내주십시오. 브로커는 해산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뇌물로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새벽, 띵동띵동, 문 열어주십시오. 경찰입니다. 형사와 국정원 요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북한에서 어머니와 통화한 그 형이 나를 걱정해서 납치실종 신고를 해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는 곧바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갔습니까? 어머니 때문입니다. 지령은 없습니다. 접촉한 사람은 브로커, 친척, 어머니, 국경경비병 하나요. 조사관들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국 난민 수용소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 공중전화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나를 버티게 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임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셨습니다. 야, 내가 누구라고 네 성격 닮아서 쉽게 안 죽는다. 그 목소리에 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재판에서 잠입탈출죄 대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치소에 있었으니 그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철문이 철컥 하고 열리자마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에 어머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살은 더 빠져 있었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호야, 그 두 글자에 나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막혀 울음만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내 앞에 와서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 작고 마르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손의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내 머리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은호야, 사람만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나는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찰나 나는 처음으로 아, 내가 진짜 살아 돌아왔구나.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말 없이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 진솔한 탈북 이야기, 어머니와의 재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따뜻한 평온이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